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3월 1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김효진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정신없이 지냈죠. 딱 봐도 뭔가 다사다난하셨을 것만 같은. 그렇죠. 다사다난해야만 할 것 같은. 아니 근데 저보다 지금 저기 김효진 PD가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머리는 왜 갑자기 그렇게? 제가 어디 군대 들어가요 지금? 아주 시원하게 아주 짧게 네. 해달라고 맡기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 심경의 변화라도 여기 아주 그냥 화끈한 분이셨어요. 미용사 선생님께서 싹 깎아주시더라고요. 네. 힘든 일 없으셨어요? 아니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발뉴스가 홍대 방송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관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그거 제가 컨셉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카페까지 겸한 컨셉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송만을 위한? 카페는 일단 약간 제껴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 그 다음에 팟캐스트 방송, 그 다음에 약간 강좌. 뭐 그 강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인문학 강좌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강사라든가, 혹은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뭐 고발뉴스를 후원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대화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어떤 여러 장소로 아마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그럼 돼 있는 거예요? 컨트롤에서는? 이번 주에 프로그래머 2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직함으로요? 네. 오. 제가 밥을 한번 이번 주에 같이 먹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왁구를 제대로 잡고 론칭하시는. 물론 이 왁구는 이제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상호 기자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또 약간 이런 쪽의 프로그래머들은 저희랑 또 이 사고 밸런스가 다릅니다. 약간 막 그쪽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그쪽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저는 이제 또 제 팟캐스트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 녹음하기 전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청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 일단 뭐 티저 영상이 나갔어요 한번. 그렇구나. 나갔는데 그게 하루에 2번 업데이트라는 방송이고요. 뭐 특성이 강하다거나 뭐 개성이 있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팟캐스트 시사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다만 이제 그걸 하루에 2번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니 이게 아시겠지만 김 PD도 방송 2번 하루 업데이트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빨리죠 무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체력 보강 및. 정확히 언제부터죠? 시점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방송센터가 일단 23일 날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그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좀 방송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럼 뭐 당연히 다 지금은 거의 뭐 세팅이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요. 막바지 공사겠네요. 그렇습니다. 막바지 공사.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인테리어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실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게 돈도 만만치 않고요. 최대한 손도 많이 가고. 최대한 저가로. 근데 보니까는 이 방송 설비도 이 저가로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보면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싼 걸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되는 일만도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근데 뭐 방송 잘 아시는 분이 뭐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노하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구경 가겠습니다. 아, 꼭 저 개관할 때 아마 국민 TV 관계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초청 명단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도 제 개인 자격으로 제가 네. 공식 초청장을 제가 보낼게요. 네. 제가 저기 노동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위원장이라서 제가 그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역에 어떤 새로운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노조위원장인데 와서 사측 발언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요즘 따가운데 아무튼 그렇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막바지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 1년 반쯤 뒤에 내년 9월, 10월 이쯤 되겠죠. 김영란법. 그렇죠. 뭐 수정 개정 작업을 좀 거친다 해도 어쨌든 그때는 될 텐데.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중에서 네. 재미 좀 보던 사람들은 이제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끝물. 1년 반 남은 이때 노를 막 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번 주도 역시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김영란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쟁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뭐 언론 탄압 소지가 있고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언론계 내부 목소리에도 좀 기울였고 또 반대되는 측면들 시민단체 쪽에서는 바로 적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만 이 김영란법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좀 다르게 생각을 어떻게 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왜 꼭 김영란법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언론계 뭐 자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김영란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라는 거가 쟁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언론계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상관없이 언론계에서 이거는 공론화시켜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나치게 이게 김영란법 논쟁에 휘말리다 보면서 마치 이게 무슨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인 입장에서의 어떤 통렬한 성찰 반성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무슨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미디어 오늘이 이번 주 오프라인 1면에 발행한 그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김영란법 통과 직전 기업 후원 받아서 무더기 해외 출장.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겨레 신문에 갤럭시 S6 특집 이 지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참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이 한겨레 기자 역시 이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취재를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 가전 및 통신업계 담당 기자들 이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6박 8일 동안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행사를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MWC 큰 행사죠? 굉장히 큰 행사죠. 그러니까 뭐 일부 같은 경우는 현지 취재비를 기업체가 지원을 해줬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까지 포함한 경비 전액을 또 지원해준 기업체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일단 숙박비라든가 식대 등 체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현지 물가 고려했을 때 이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만약에 항공료까지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대가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를 하면 다 걸리는 거죠.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100만 원 이하 금액일지라도 일단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스페인에서
MWC 취재에 이 김영란법을 적용을 시키면 네. 다 걸립니다. 안 걸리는 기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50명 정도가 갔는데 경향신문이라든가 일부 지상파 방송을 빼고는 네.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신문 방송사들은 경제지 포함 거의 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김영란법 통과 직전에 기업 후원을 받아서 무더기 해외 출장을 갔다. 예. 일단 미디어 오늘은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게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언론사들이 이런 행사들을 취재하는 게 일종의 관행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정부 기관이 그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항공료 정도는 네. 각 참여할 회사에서 내고 네. 나머지를 좀 보조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네. 그나마 이런 게 있었는데 기업이 어디 해외 취재 데리고 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꿀출장이죠. 꿀출장.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90년대 후반이라든가 2000년대 초반 특히 뭐 안티조선 운동이라든가 예. 언론개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불었을 때 사실 그때는 이미 이런 취재 관행들에 대해서 한번 언론계 차원에서 공론화를 해서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됐든 뭔 문제가 됐든 아무튼 일정한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예. 자체 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좀 군소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군소 매체들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의 논의 자정 운동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훅 지나가고 나서 특히 참여정부 때 예. 상당히 좀 언론개혁 운동이 활발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참여정부가 지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는 이게 마치 예전에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김영란법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제 언론계는 자꾸 김영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김영란법은 상관없이 과연 이런 취재 관행들 그리고 이렇게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갔는데 거의 갔다 온 신문 방송사들의 기사나 리포트가 네. 삼성, LG 해당 업체들의 제품을 호평하는 기사들이 그쵸.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더풀, 와우, 그렇습니다. 막 이런 거. 아름답다. 네.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온 기자 얘기가 미디어오늘의 이제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예. 관행적으로 해왔던 취재라 다녀왔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이렇게 기업체의 금전 지원을 받아서 출장 가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언론의 포함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군소 매체가 워낙 어려우니까 예. 또 이런 해외 취재 경험이 또 이런 지원이 없으면 못 가는 언론사들도 있을 많죠. 수 있습니다. 그런 예. 언론사가 훨씬 많을 훨씬 겁니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이거는 공론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사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흔히 말해서 김영란법 논법에 따르면 대가성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취재 지원을 받고 갔다 와서 대부분 좋게 기사를 써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그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회사 돈 내고 진짜 순수한 목적의 취재를 위해서 가서 기사를 쓴다면 네. 아름다워라 뭐 와우 이런 제목은 안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너무 지금 언론계 자정이라든가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김영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예. 언론 개혁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꾸 굴절되는 그런 현상이 좀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언론 자정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언론계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언론계 내부 인사들의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 그렇게 우려만 할 게 아니고요. 예. 자꾸 밖에서 국민들에 대한 이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자꾸 이런 것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기자들도 기업체 후원 받아서 속된 말로 빨아주는 기사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맞다. 그 말 자체에 담긴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도식적인 문법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언론인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먹히는 하고요. 이유에 대해서. 그럼요. 본질이네요.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할 만한 대목과 예. 문제점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계에서는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네. 우려하는 사람들은 계속 우려만 하고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면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운동이라든가 정화운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부의 어떤 이런 규제를 통한 법을 통한 규제 이런 게 자꾸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라든가 우려만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우려와 함께 자정운동에 빨리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꾸 기업 후원 받아서 무더기 해외 출장을 가고 네. 또 그 갔다 온 결과물이 너무나도 뻔히 속이 보이는 그런 결과물들이고 이런 걸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김영란법이 언론 탄압의 우려가 있다라고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얘기를 하면 먹히겠습니까? 김 PD가 보기에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히죠. 안 먹힙니다. 네. 네. 답답하죠.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빨리 찬반 논란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자정운동을 스스로 통해서 그런 노력을 보여야만 정말 제가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보일 때 이런 법을 통한 규제라든가 이런 외부 제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론계 그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거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데 기자들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웃습니다. 그렇죠. 네. 선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언론사,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고 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는 구속이라는 건 갇히는 구속 말고 구속받다 할 때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 지금의 관행이 정화될 수 있을까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상당히 좀 그게 이 우려되는 측면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게 이제 입법 수정이라든가 보완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한 중반까지는 이게 국회에서 분명히 계속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언론계 내부에서 이건 굉장히 공론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언론계 스스로 이런 것들 자꾸 김영란법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이런 어떤 언론 취재 관행들 이런 거 우리가 좀 근절하겠다라는 공감대를 이제 대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김영란법에 매몰되는 거는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더 늘어나게 할 수도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사까지 언론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자꾸 파고드는 것 자체가 네. 대중으로 하여금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수 있다. 예. 우려를 제기를 할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죠. 한다고 하는 소리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이지만은 뭐 앞으로도 아주 긴 시간 동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사견입니다.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영란법이 시행이 돼도요.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협찬을 늘려주면 되고 네. 그냥 기업 홍보 파트는 아마 그런 연구를 하고 있겠죠. 네. 어떻게 이제 또 상생해야 될까? 아니 거의 상생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상당수 언론사는 기업하고 같이 가잖아요. 사실 네. 애사심도 있어요. 어떤 기자들은 그렇죠. 어느 기업에 대해서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홍보비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네. 뭐 밥 사고 그러니까 그 홍보 담당자들도 그 기자들 쓰는 속된 말로 마와리를 돌잖아요. 그렇죠. 뭐 몇 회사 나눠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줄이는 만큼 협찬을 더 빵빵하게 해줄 수 있겠죠. 회사로. 그렇죠. 회사는 그걸 가지고 뭐 수당을 더 높여준다든가 취재비를 더 높여준다든가 하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회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지출이고 수입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르셀로나 그 MWC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팸 투어 뭐 어디 그렇죠. 외국 관광청 통해 가지고 가는 뭐 각종 이 꿀 빠는 출장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항공료, 체류비만이 아니고 가면 또 나날이 뭐 오찬하고 만찬하고 그래도 높은 분 오면은 또 한 약씩 돌리고 하면서 또 거기서 촌지가 오가는지 어떠는지 알게 뭡니까? 그런 거는 좀 없어지겠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그 보상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신문, 언론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기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는 난망하다. 예.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인데 네. 제가 아는 모 경제 기자가 있습니다. 예. 여성입니다. 네. 여성인데 중국으로 이제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예. 그 기업체를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하고 취재를 갔죠. 예. 특별한 무슨 아이템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가요. 그냥 가. 사실상의 취재를 빙자한 외유성 그런 거였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아주 즐거운 파리 타임을 가졌는데 이제 저녁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자 기자가 몇 명 없었어요. 네. 이제 그 친구를 포함해서 몇 명 없었는데 그렇게 남자 기자들이 저녁 먹고 1차에서 술을 먹는데 눈치를 주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다 빨리 인지가 안 됐대요. 근데 나중에 남자들끼리 남자 기자들끼리 좋은데 가려고 하는구나. 좋은데. 라고 하고 빠져줬답니다. 근데 자기가 빠질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근절이 됐는지 뭐 안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절이 뭐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기업체 후원 받아서 무더기 해외 출장 이렇게 가는 게 아직까지도 관행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면 저는 어떤 그런 것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 충분히 아직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선배한테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기업들이 뭐 아니면은 뭐 돈 많은 취재원들이 그 유흥업소 접대 문화 이런 거를 포기하고 정화하겠다 이러고 나서면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들 거기가 들고 일어날 거라고. 매출이 아마 상당액이 그 매출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법카라는 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룸살롱 같은 데들. 근데 그런데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긁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업들은 회사 방침이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그 업소들은요. 네. 아마 그 장치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당 이렇게 나오는 식당인데 막 400만 원이야. 밥 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뭐 취재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참고로 예전에 어디 또 취재를 갔어요. 고위 공직자들의 1박 2일 워크숍이었습니다. 아까 뭐 그런 술 취재라든가 네. 그런 취재를 갈 때는 네. 연락을 주세요. 같이 가게. 이제 갈 일이 없겠고요. 근데 갔는데 아무튼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회합을 한다는 리조트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건전하고 밝은 리조트인데 거기 단란주점이 있어요. 리조트에? 네, 단란주점이 있는데 리조트에 단란주점을 이렇게 있어요. 운영을 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웃기는 게 같이 취재 갔던 몇몇 젊은 기자들하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카드 명세서에 유흥업소로 기재 안 되니까 안심하고 오시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 간판에다가. 네. 근데 또 그거를 같이 바라보던 몇몇 선수들은 야, 너 이거 처음 봤냐? 다 그런다. 왜 그러냐? 막 촌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아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구나. 참.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참 뭐 반성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또 어느 국책 사업을 홍보하는 한 면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빨아준다는 그런 걸 위해서 모 지역으로 출장을 간 일이 있는데 지역의 그 언론 생태계는 또 이 중앙하고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그분들이 정말 귀여울 정도로 그런 구식의 방식으로 뭔가를 주시려고 식당에서 융숭한 음식을 제가 뭘 한다고 거기 가서 그것도 민망스러운데 그걸 챙겨주시려고 제가 안 받는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호통을 치세요. 젊은 분이 벌써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가 못해도 작은아버지 뻘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굳이. 그래서 현찰은 아니었는데 제가 뭐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부하 직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인사를 하는 사이에 차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지. 해봤죠. 주유권. 제가 죄송합니다. 기름 넣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참 모르겠어요. 저는 쇄신이 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신문사들이 자기들 신문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한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효진 PD가 얘기했던 뭐 지역 언론사 기자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근데 지역 언론사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취재를 할 때마다 정말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끼고요. 또 서울이나 수도권 언론 취재를 할 때는 또 비슷한 걸 또 느끼고 또 지역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근데 이거를 저는 과연 우리들만 느끼고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 언론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폐단 이런 것들은 저는 지역민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미디어 환경 자체가. 근데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전에도 언론과 관련해서는 제기가 되었고요. 언론 개혁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언론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불거졌었는데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썩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불과 1년 전 때 기레기를 대놓고 들었던 게 한국의 기자들입니다. 네. 근데 다른 어떤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취재 간행 뭐 다 떠나서 세월호 참사만 놓고 그것만 놓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자성을 하고 거듭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랬나요? 안 그렇거든요. 그랬죠. 똑같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각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언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기자, PD, 언론인으로서 과연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우려라든가 이런 게 그거는 이제 그 후차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거에 대한 전혀 선언이라든가 공감대라든가 자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계속 우려점만 제기를 하면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죠. 뭐 일단 아니 3만 원 이상 밥 안 얻어 먹으면 되잖아.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내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100만 원 이상 안 받으면 되잖아. 네. 어디 그냥 좋은데 여행 안 따라다니면 되잖아. 뭐 어디 융업소 안 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대다수의 독자들은.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그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우리는 그 기득권을 못 내려놓겠다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거기서 뭐 이 수사기관이 그걸 남용해가지고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 글쎄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근데 김효진 PD도 저는 저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기사 쓸 바에는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온갖 장밋빛 경제적 효과를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거의 받아 쓰잖아요. 예. 그 왜 쫓아가서 그렇게 그걸 굳이 받아 쓸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MWC 예. 이렇게 호평만 할 거면 굳이 안 가도 돼요. 그 호평할 거면 그냥 뭐 여기 삼성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뿌리는 보도자료 그 참고서 한국에서 쓰면 되죠. 아니 미리 좀 시제품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쓰든가.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1인당 수백만 원씩 이렇게 기사 쓸 거면 가지 마라.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라리 블로거들이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유용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언론계의 자정 노력이 굉장히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완전히 빠져 있다.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반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김영란법에 찬성하면은 굉장히 좀 또 너무 언론 자유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자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문제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번 한 주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선배께서는 그 지금 그 현업에 뛰고 있는 선수들 기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좀 그래도 직간접 접하실 거잖아요. 대체로 나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매체가 진보냐 보수냐 혹은 가리지 않고 기자가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좀 나뉘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진보지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경향 중에서도 나뉘어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 전 직장인 미디어오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고 고발뉴스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측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게 잘못 적용되면 굉장히 좀 언론 탄압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취지라든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의견 통일이 안 돼요. 추측컨대 다수의 기자들은 그러니까는 뭐 수습이나 아주 이 병아리 주니어의 딱지를 떼서 이제 그
회사에서의 생활로 어느 정도 일상을 꾸려가고 삶을 영위해가는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이상의 기자들은요. 그들에게는 직장으로서의 또 기능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인이기 전에 한 명의 건실한 직장인이어야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뭐 한 갈래로는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 없죠. 예.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예. 물론 중요하긴 한데 외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기자, 언론계가 스스로 만들었던 자초한 측면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든가 이런 거를 문제 제기라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걸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김영란법의 대상에 민간 언론인을 집어넣는 게 왜 잘못됐는지를 주장하는 지금 언론사들의 논조만을 보자면은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왜 국민들한테 안 먹히냐는 거를 언론인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언론계의 신뢰 자체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조선일보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사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봐요. 지엽적이라고 보세요? 많건 적건 언론이 역할만 제대로 하면 저는 근데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유력 언론이건 군소매체건 다 부신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력 언론은 마치 여러 언론사들이 생겨서 인터넷 매체라든가 군소 매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하락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네들은 뭔가 유력지고 나머지는 군소 매체이기 때문에 그들로 같이 이제 언론 신뢰도가 하락한 것 같다.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업체 협박해가지고 광고 뜯어내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른바 유력 언론사들은 자기네들은 떳떳한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권력과 유착하고요. 여기 미디어오늘에도 보도를 했지만 수입차 그리고 어지간한 기업체들 조중동에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조중동은 과연 지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 섹션 만들어가지고요. 수입차 거의 광고하다시피 광고지죠, 사실. 광고지예요, 광고지. 자, 그러면 그 광고 받아가지고 홍보성 기사 내보내는 자기네들이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적질하고 있는 군소매체 하나 해가지고 기업체 해가지고 이거면 기사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군소매체나 뭐가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그건 진짜 웃기는 비판이죠. 그거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고.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말로 언론인들의 크나큰 착각이고요. 저는 빨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너무 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계는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냥 흥미롭게 그냥 들으시라고 한 가지 또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늘 고해성사를 많이 고해성사.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같이 하세요. 일했던 동료들의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자동차 출입하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체. 거기가 또 꿀 출입차 아니겠습니까? 거기 아주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디 놀러 갈 때 그냥 홍보팀에 말해가지고 시승차 땡기잖아요. 그렇죠. 가져다 줘요. 회사 앞으로. 그거 타고 기름 풀 충전해가지고 그거 타고 며칠 놀다가 오고 또 가지러 와 주시고 그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마 어지간한 언론사들은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유력지들 중에서는 우리는 그딴 양아치 짓 안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수의 언론사는 그럴 건데 언론사가 워크숍을 간다거나 아니면 기 MT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런 거 가면은 차는 자동차 담당 기자가 땡깁니다.
시승차, 뭐 고급차로 예 일제, 미제, 독일제 다채롭게 땡겨가지고 그걸로 슝슝 다녀오는 거죠. 예. 그런 관행들 네. 아주 일상적이지만 네. 그리고 기자들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런 관행들로부터 과연 우리 스스로는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예. 얼마나 단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가 사실- 안 됐을 거예요. 상당수 사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먼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한테 동의나 이해를 구해야 되지. 네. 이렇게 밖으로 뭐 김영란법, 언론 자유 침해 이렇게 얘기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이게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제가 네. 사용해서 죄송한데 네. 또 사례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또 제가 아는 또 네. 경제지 기자, 살해 열전입니다. 살해 열전. 경제지 기자 이것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 몇 년 전 얘기인데 이 선수의 출입처가 유통 라인입니다. 예. 저는 이 선수 얘기 듣고 저 이제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와 자기 집에 가면 네. 자기가 돈으로 산 게 하나도 없대요. 어. 이 선수도 여자 기자입니다. 뭐냐? 유통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로 뭐 명절 혹은 무슨 그 회사 행사하거나 예. 어디 뭐 이렇게 할 때 뭘 막 예. 준답니다. 주죠. 막 해서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무슨 전자제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자레인지 네. 이거는 뭐 어떤 모 업체가 뭐 준 거고 뭐 정수기 이건 또 모 업체가 준 거고 뭐 이런 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어지간한 이런 제품들 네. 지 돈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만요. 제가 얼핏 떠올려봐도 그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전을 채워놓은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유통 라인들이 저는 이제 이거는 그 선수한테 전해들은 건데 회사 쪽에서 언론사 쪽에서 이 선수가 결혼할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습니까? 배려해주죠. 그럼 유통 라인으로 배려해주죠. 출입처를 배려를 맞아요. 해준답니다. 그러면 예. 혼수를 그냥 공짜로 땡기는. 그것도 그렇고 또 유통에 좀 티오가 없으면 건설 부동산 요파트. 그러니까. 예. 또 현찰이 많이 도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축의금. 요런 어떤 그런 관행들. 그게 제가 들은 게 한 4, 5년 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똑같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4, 5년 전의 상황인데 네. 과연 지금 언론계의 이런 관행들 과연 사라졌느냐 그리고 스스로 근절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예. 저는 여전히 의문부를 딱 찍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들었으면 우리가 기사 썼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을 둘러싼 그 언론인들의 포함 여부 논란은 지겹도록 접하고 있지만은 사실 좀 막연하게 이거 좀 잘 안 받고 깨끗하게 하면 되지. 나는 막연한 생각 아니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관행이 나쁜 거긴 하지만은 필요한 측면도 있다. 필요하기다.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해주시니까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지점이 어딘지.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김영란법 찬반 여부 이 프레임에만 지금 매몰이 돼서 정작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계 종사자들이에요. 언론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관행들,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관행들, 문제점들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가 빨리 개선을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면서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만 하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공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뭔가를 계속 적극적으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그때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죠. 아마 다수의 국민은 언론계도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왜 찬성하는지 그렇죠. 그거를 한번 돌아볼 시점이다. 그렇죠.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선배, 그 어제자 국민일보 일면 톱 기사와 톱 사진, 예, 기억나시죠? 저 기억이 나서 네. 제가 지금 아예 뽑아오셨군요. 김효진 PD 보라고 제가 이거 뽑아왔는데 예. 조찬기도회 박근혜 대통령. 국민일보가 일단 뭐 순복음 예. 쪽 그 신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국민일보가 뭐 이런 편집을 한 거는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건 국민일보의 지면 편집을 좀 이해를 한다는 거고요. 다만 이 국민일보 지면 편집과는 상관없이 언론으로서 예. 과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예.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네. 사실상의 특정 종교 행사에 예. 참여를 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일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진 설명이 기도하는 대통령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무릎에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의 멘트 예. 어떤 멘트냐?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목이 국민일보 이 기사 제목이 교회가 사회 갈등 대립 치유를.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 예.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얘기인 건 맞죠, 뭐.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네. 이 행사에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다른 종교 행사에도 그렇게 꼭 다 가나요? 제가 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에 참석을 하죠. 네. 대통령이. 근데 이 국가조찬 기도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이름부터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이것 자체가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개신교의 가치 이퀄 국가의 가치.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다른 종교의 행사에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갖고 참석 한 해 만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가진 그 어떤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메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행사는 좀 더 조심하는 게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일단 제가 약간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다수 언론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통령의 발언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국가조찬 기도회는요. 숱하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정권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네.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진으로 찍혔고 예. 통성 기도의 느낌 대략 이렇습니다. 조용기 목사 버전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있으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 이름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사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허물을 다 사하사 거룩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사 건강하고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를 다 제하사 가시와 응급기가 없어지고
TV 화면으로까지 나가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죠. 물론 이제 뭐 그때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때 그 모임을 주재한 목사가 예. 그 얘기를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다 그렇게 하는데 뻘쭘하게 대통령 혼자만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서 있느냐?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 정교 분리, 정교 분리가 예.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통성기도가 논란이 빚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마치 특정 종교가 예. 대통령마저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뭐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 네. 여러 가지 국가조찬기도회에 설교한 목사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교회 건축 특혜 논란을 때문에 논란을 빚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그런 어떤 모임에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 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대부분 이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굉장히 유력 인사들입니다. 이번에만 하더라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가조찬기도회에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만 간 게 아니고요. 네. 3년 연속 참석을 했고요. 네. 기도회장인 장로 분을 비롯해가지고 예. 북한조찬기도회장이 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박물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 언론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 다 모으면 그냥 정부 부처 몇 개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이런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개회사, 개회기도 그리고 뭐 목사 설교에 이어서 대통령 당부 그리고 뭐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특별기도 이런 걸 하거든요.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본 종교가 기독교라면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미국처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크게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조찬기도회가 있긴 있어요. 예. 그 조찬기도회 원조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1953년부터 조찬기도회를 해왔대요. 예.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무릎을 꿇게 한 기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원조가 미국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통성기도가 굉장히 논란에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문화를 체화하다 못해. 그렇습니다. 그걸 뛰어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일단 기독교가 기본 종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정치가 그러니까 국교라고 하더라도 네. 정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계속 참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그런 이런 행사에. 생각해 보면은 미국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책에 손 얹고 그렇죠. 취임 선서하잖아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찬기도회 같은데 참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인식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무릎을 꿇고 그런 전직 대통령이 기도를.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가조찬기도회에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제가 가진 언론 원칙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국민 일부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른 언론들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나요? 어제자? 모르겠어요. 언론에? 지금 뭐 모든 언론사 기사를 다 검색해 보진 않았는데 저도 주요 기사는 대체로 훑는데 없었던 저는 뭐 것 없었어요. 같아요. 네. 조금 없었고 요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무릎을 꿇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뭐 서울을 봉헌한다고도 했었는데요. 그 서울시장 때 이제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빚었었는데 그것도 문제죠. 엄청난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단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종교 행사에 3년 연속 참석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상당히 좀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금 선배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요. 이런 것도 저만 해도 당장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그 조간을 보면서도 그런 문제 인식은 잠시 한순간조차도 스쳐가지 않았거든요. 워낙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고위공직 후보자들 청문회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뭐 되겠지만 아무튼 그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 기준, 이제 위장전입 같은 거는 깔고 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무뎌지는 거죠. 그거를 적어도 그런 현상이 아예 없어지는 않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그 인식은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언론만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네. 예, 아무도 그러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찬 기도회라면은 네. 저는 만약에 그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이어나가려면 네. 약간 개방적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뭐 대통령하고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원하자는 뭐 그런 취지로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조찬 기도회가 조금은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행사에는 아무데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들은 그냥 그게 맞다고 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었나요? 대통령은 좀 종교가 좀 없는 게 좋겠다고. 그렇죠. 그랬었죠. 근데 워낙 표 계산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